자, 일단 오늘 아침에 어제처럼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아침에 코스피 지수는 0.1% 소폭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0.5% 좀 더 코스피보다는 조금 오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라기보다 비관론자들 또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자, 네. 일단 이제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도 흐름이 괜찮고, 조정받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 코스닥 쪽도 똑같은데, 지금 이제 대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 있죠? 중소형주들은 지금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오도 가도 안 하고, 그죠? 네. 가는 건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제 공개방송 이제 2일차 마지막 날인데, 주가는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이제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타이틀로 했냐면, 실제로 이제 11월달하고 12월달 있죠? 이때는 연말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 했는가, 이제 되돌아보는 분들이, 되짚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시니까 개인들이 좀 비관적으로 이제 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11월달하고 이제 12월달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입니다. 네. 뭐 얘기를 또 길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회예요. 왜 기회냐면 간단해요. 원래 그랬어요. 네.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11월달하고 12월달에 주식을 전문가니까 저는 주식을 추천해서 별로 그렇게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그죠? 네. 11월달하고 12월달은요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종목들 잡주가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다 올라갑니다. 바닥이란 얘기예요. 바닥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조정이 올까봐 더 큰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조정이 올까봐 더 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이 기회를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놓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코로나 확진자 숫자 이거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도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코로나 확진자 수 한번 확인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언제입니까? 주말에 이제 1000명까지 늘어났다가 12월 13일 날 직경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700명대로 확 줄어들었죠. 네, 줄어드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가다가 또 말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어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코로나 얘기부터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11월달하고 12월달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죠. 11월달은 벌써 지났고요. 12월달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뭐 900명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00명까지 넘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발표된 거는 이제 718명인가요? 뭐 그 정도는 한 700명대 나왔는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도 증시는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테마주는 약간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크게 보셔야 돼요. 처음에 코로나라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문제가 됐었죠. 정확한 이름은 중국 우한 폐렴인데 그걸 안 쓰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황을 했죠. 이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실제로 팬데믹이 왔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 기준이건 전 세계 기준이건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전염성은 참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망률은 현재 떨어지고 코로나 잘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니까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어졌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늘어날 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월달, 8월달, 그 다음에 11월달이었는데 증시는 그때마다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올라갔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조정을 외쳤어요. 언제냐면요. 자, 조정을 개인 그 비관론자들 언제 세게 외쳤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는 5월달에 터졌는데 비관론자들이 언제 그 입에 거품 물고 거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조정 온다고 그 소리를 많이 했냐면 6월달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6월달에 개인들이 크게 동요됐었어요. 8월달에 코로나가 좀 많이 좀 확진자가 늘어났었죠. 네. 비관론자들이 언제 거품 물었는 줄 아세요? 9월달쯤에 거품을 물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8월달에도 거품을 물고 있었지만 개인들이 언제 크게 동요했냐면 9월달에 동요했습니다. 11월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언제 크게 동요하는 줄 아세요? 11월달부터 12월 사이에 크게 동요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비관론자들은 항상 안 좋게 얘기해요. 근데 개인들은 주식시장을 좋게 생각했다가 나쁘게 생각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직전에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이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명, 150명, 200명, 300명, 하면서 500명, 10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맨날 그냥 그 문 닫은 가게들, 그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인터뷰 나오고 막 하니까 또 이제 많이 배우신 또 이제 그런 분들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는 5월달이었는데 개인들이 크게 동의한 거는 6월달쯤이고 8월달쯤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크게 조정 걱정을 한 거는 9월달이고 그리고 이번에 똑같아요. 확진자 숫자 늘어나는 건 11월 초인데 11월 말부터 12월달 지금까지도 개인들이 크게 동의합니다. 왜 이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앞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요. 이게 명언입니다, 진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또는 고통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올해 6월달 있죠? 6월달하고 9월달, 10월달에 지수가 6월달에도 잠깐 눌렀다 갔어요. 실제로 뉴스가 안 좋게 나오고 6월달에 잠깐 눌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9월달에 잠깐 눌렀었죠.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조정 온다고. 지금은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 조정 온대요. 왜요? 많이 올랐으니까. 미치겠어요. 네. 요번에 하락 나오면 이거보다 더 센 거 나온대요. 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늘 얘기하잖아요. 10년에서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폭락이에요. 근데 이게 3, 4개월 만에 또 나온다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아니요. 확진자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숫자가 안 늘어나잖아요. 사망자 뭐 발표하는 거 보셨어요? 뭐 위중 환자가 뭐 조금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가끔씩 얘기하더군요. 잘 보시라니까요. 네. 사망자 숫자는 별로 안 늘어나요. 병상이 부족하겠죠. 네? 근데 사망자는 별로 없잖아요. 걱정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잠시만요. 네.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깐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확진자 숫자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예요? 지수예요. 근데 종목은 약간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종목하고 지수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그 저희 단톡방에서 추천한 게 오텍인데 오텍이 어제 멋지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근데 오늘 어때요? 추가 상승이 안 나오죠? 왜 저럴까? 왜 저러겠어요?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니까 개인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는 떠 있죠, 그죠? 네, 떠 있고 지수는 약간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근본적으로 하락하는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코로나 테마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확 올라갈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면 또 확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요.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어쩔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면 가요. 근데 어쩔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도 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어쩔 때는 다시요. 네.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났는데도 안 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쩔 때는 가고 어쩔 때는 안 가고. 예전에 그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필명을 얘기하면 실례일 것 같고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회원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들어오시면서 저랑 얘기를 좀 이제 상담을 좀 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세요. 뭐냐면 이게 재료가 나왔을 때 어쩔 때는 가고 어쩔 때는 안 가더라. 난 이게 너무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나왔는데 어쩔 때는 가요. 근데 어쩔 때는 안 가요. 악재가 나왔는데 어쩔 때는 안 떨어지고 어쩔 때는 확 떨어져요.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면 이걸 정확히 모르면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다 깨달으면 이제 고수죠.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제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되게 헷갈리게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통계 있죠, 통계. 통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오택이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왜 일어나요? 이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이 개별 종목들은 테마주들은 출렁출렁거리면서 가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몇백 명 나왔냐, 오늘 몇천 명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주가도 똑같지 않아요. 주가도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가가 잘 보세요. 오택이 방향이 만약에 이 방향이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밑으로 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급등을 하더라도 잘못하시면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도를 즉 역배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중간에 설령 급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제대로 못 파시거나 그러시면 대응을 안 하시면 밑으로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맨날 전저점 깨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우상향이다. 한 2년 3년째 계속 우상향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순간 전날 밤 이제 과음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직장 동료한테 속아가지고 그쵸? 네. 이런 데서 매수하셨어요. 끌려 내려오셨겠네요, 그죠?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방향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인지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면 큰 돈 벌거든요. 근데 약세장의 시작인지 뭐 그런 건지 그런 걸 이제 잘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물리겠죠. 개별 주식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고점을 찍고 과열이 돼서 좀 조정을 받을 건지 정확하게 알면 안 물리고 그 다음에 수익은 잘 나겠죠. 이런 걸 알려면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근데 맨날 그냥 여기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더 갈까요? 끝났나요? 더 사야 될까요? 물렸는데 어떡하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한테는 넓게 보라고, 크게 보라고, 그죠? 네. 여행도 막 보내시고, 막 좋은 학교도 보내시고, 그죠? 막 뭐 살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려고 여러분들 노력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요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부분의 매매 기법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단기로 수익을 많이 낼 것인가, 그 기법을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대부분 돈 버시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있으신 겁니다. 좀 넓게 봐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런 기법만 배우는 거예요. 단타 기법. 눌림목 기법이긴 하지만 눌림목도요, 그 크게 보는 법이 있는데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공략하는 걸 배우세요. 그 좋은 눌림목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단타만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저도 소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소고기 이제 최고의 최고 등급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거 갖다가 뭐 하시냐면 소고기 그 막 마블링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소고기. 그거 갖다가 그냥 수육 삶아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 좋은 걸 세상에. 뭐 수육을 해도 맛있겠지만, 그죠? 네. 좀 이래저래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더 좋을 텐데 그냥 대충 썰어가지고 그냥 미역국 끓여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눌림목이 이게 좋은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네. 미역국 끓이듯이. 네. 그쵸. 네. 미역국을 또 폄하한 건 아닙니다. 네, 비유를 좀 들어드렸는데 크게 보셔야 돼요. 아무튼 코로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겠죠. 네. 추세, 방향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 뭐 1000명 넘었다, 오늘 700명이다, 내일은 800명이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숫자가 하루하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이거 얘기 지금 아침부터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 여기 강의하려고 적어놨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얘기 나왔죠? 그럼 개인들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그래,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코로나 백신이랑 치료제 수혜자들 많이 갈 거야. 아니요? 급락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이 얘기 원래 이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서 접종이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뭐 대선주나 정부정책주나 이런 거 얘기해드려서 돈 벌게 해두고 싶지 코로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또 실수할까봐.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그럼 그때부터 코로나 백신주들이 급등할 것 같죠? 제 경험상 그날 아침이 고점이든가, 종목은 약간 다르지만 그날 아침이 고점인 것도 꽤 나오고요. 앞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끝났잖아요.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백신 접종 시작되면 사람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만큼 올려놨잖아요. 그걸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래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옛날에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는 급등했어요. 근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한다고 딱 확정되는 순간 그날 아침부터 급락했어요. 예전에 대권 후보도 있죠. 대선주도 똑같아요. 제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게 고점이었어요. 안철수 씨도 그랬고, 물론 그 안내 하나만 그랬지만,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반기문 씨도 그랬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딱 얘기하는 순간 대선 아니면 선거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순간 그때부터 하락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뭐 개발 기대감 있죠. 네. 개발하는 순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서 대체적이지 거의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죠? 대부분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면 세력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반영 됐잖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공략하실 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네. 신중하셔야 돼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 말뜻을 아마 아실 거예요. 신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자꾸 저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득본 것도 있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뭐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온 거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권력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민주주의 정부가 뭐건 간에 통제하려고 해요. 공산당은 이게 제일 심하고 공산당은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으니까 돈도 사람도 그죠? 그게 인사권이랑 예산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코로나 이슈는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우상향 방향이 우상향으로 해서 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고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가듯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1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500명이었다가 800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종식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코로나 테마주 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코로나 테마주 안 갈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코로나 테마주 하나 또 추천했어요. 했다니까요. 무방에서 저기 단톡방 그 단기방에서도 추천을 꽤 했고 어제 오늘 지난주에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주들을 여기 라이브 회원들한테도 추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백신 관련주라든가 진단키트 관련주는 잘 안 삽니다. 뭘 사냐면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아직까지 세력들이 안 한 거, 별로 안 한 거 있죠. 네. 안 한 종목이나 안 한 테마들이 있어요. 코로나 테마주들도 부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코로나가 한 2, 3개월 끌다가 끝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생겼을 텐데 1년 내내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도 꽤 많아졌거든요. 부류가 많아요. 대북주가 왜 철도주도 있고 무슨 가스관, 남북경협, 금강산, 전기업체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포장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들도 부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1, 200개 넘어요. 네. 그 테마주들 중에 안 간 부류들이 있어요. 안 간 부류가. 그런 쪽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 재택근무 관련주 많이 갔죠? 많이 갔잖아요. 아주 많이 갔죠? 네. 대표적인 게 알서포트죠? 네. 알서포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저희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저희 방에서. 네. 수익 잘 내고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못 가지 안 갖고 왔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잘 팔고 끝냈어요. 한 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2,000원짜리였는데 2만원까지 갔어요. 저점이 2,375원이었거든요. 근데 고점은 23,650원이니까 한 10배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만에 10배 갔으니까 대박이었죠. 그죠? 네, 많이 잃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네. 저도 뭐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재택근무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하면 집에서 쓰는 쇼파나 그 다음에 모니터, 컴퓨터, 그죠? 네, 이런 쪽 마이크, 카메라 이런 쪽 호황이 나잖아요. 너무 잘 팔려서 오죽하면 집에서 그 에이스 침대인가? 그것도 뭐 보니까 주문하면 받으려면 물건 받으려면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재택근무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계속 될 뭐 아무튼 재택근무가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알서포트가 이게 진짜 실적이 좋은 회사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불었겠죠. 지금 여기 2000 여기 대비 지금 6배 이상은 올라온 거니까 6배, 7배 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그만큼 불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개인들이 또 다 이제 여기서 알겠죠. 거래도 많이 터졌고. 근데 이게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내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알스포트,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고가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후발주자가 가겠죠. 후발주자 중에 누가 갈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 세력이 매집은 해놨으되 전혀 모르는 게 갑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고 알스포트는 앞에서 저희 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시속 얘기했던 거하고 알스포트 그 다음에 링네트가 있었어요. 링네트를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좀 냈어요. 근데 여기 앞고점까지 좀 최소한 여기까지 가는 걸 기대하고 샀는데 거래는 나오는데 별로 힘을 못 쓰길래 적당히 그냥 팔고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매수했다가 잘 팔고 나왔어요. 저희가 판 자리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버벅버벅 되는 것 같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오늘 재택근무 관련해서 다른 거 추천했어요. 이거 수익 실현하고 나서. 왜요?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백신도 늦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 하셔야 됩니다. 하시란 얘기예요. 하시되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자꾸 옛날 거 하시면은 재미가 없어요.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시수학이 뭔지 아세요? 자, 요즘에 이제 뭐 좀 참 재밌는 게 코로나 관련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진자는 확 늘어나요. 근데 사망자는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가끔 보면 뭐 미국의 뭐 사망자 몇 명이다 그런 기사 가끔 나오긴 하는데 언론에서 하는 얘기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망자가 확실하게 별로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병은 사람들을 마스크를 쓰게 하고 굉장히 이제 괴롭게 하고 있지만 전염성은 좀 높지만 확진자 사망자 수는 떨어지는 걸 보면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팬데믹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 이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독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독감 걸려서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보다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는 떨어지는데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 분들은 뭐 음압병실이나 집중 치료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이제 뉴스가 나오냐면 병상이 부족하다. 일반 병상 말고 이제 음압병상이겠죠. 요거. 네. 요게 이제 부족하다. 이게 부족할까봐 걱정된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요게 테마가 형성된 거죠. 잘 보시면 5월 달에는 형성이 안 됐어요. 5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했었죠. 네. 그때는 별로였어요.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8월 달에는 크게 갔죠.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주 중에서 음압병상과 관련된 테마주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대장은 시수억이었죠. 그렇죠? 네, 시수억 이만큼 갔어요. 그때 오택은 뭐 했느냐? 어제 얘기했던 건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오택은 뭐 했느냐? 맨 뒤에서 형님 저도 음압병상 되는데요 하면서 살짝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수억이 떨어지니까 같이 끝나버린 거예요. 조금 하다가 네, 늦게 출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시수억이 대장이었고 오택은 그냥 후발주자였던 거죠. 제대로 시세 분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상한가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제 많이 했죠. 네. 이게 세력들이 테마주 순환을 이렇게 돌려요. 시수억은 못 가고 있고 SY가 그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슬슬 올라가고 있죠. 앞에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버벅버벅 거리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는 거래량이 요만큼이고 여기는 이만큼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은 맨날 여기 주가 여기만 보면서 돌파하냐 마냐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회원들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를 가르쳐요. 밑에 잘 보라고. 위에만 보면은 이게 그렇다니까요. 위에 쪽만 보면 여기를 돌파할까 못할까 막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잖아요. 끝났나요? 더 갈까요? 어떡하죠? 막 이제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거래량을 잘 보시면 재밌다니까요. 급등했죠. 거래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이요. 제가 묻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추천을 여기서 했어요. 이건 단기 단톡방에서. 추천 여기서 했다니. 회원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공부도 되고 수익도 나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에 한 달 가까이 이제 거래량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매물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거래가 있어야 매물대가 있죠. 떨어질 땐 거래가 요거밖에 안 돼요. 없어요. 보이세요? 없잖아요. 지금 이만큼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걸까? 네,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재밌죠? 네. 아무튼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어제 여기 얘기해드렸던 음압병실 관련주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택근무 관련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처음부터 급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재택근무 관련주들을 조금 이제 더 하려면 올리려면 누구 올리겠어요? 알스포트 말고 다른 거 올리겠죠. 다른 거 올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모르는 게 가요. 또 제가 또 재택근무 관련주 좋게 얘기하면 제 무방 듣는 회원들이 막 그걸 또 찾아요. 저 양반이 또 오늘 힌트를 줬고 나서 막 찾으시거든요. 근데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지금 이미 올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내내 올라왔기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치면 아마 수십 개 나올 겁니다. 최소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힘드시겠죠. 그만큼 요즘 종목 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해놨는데 종목이 뭔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 회원들은 딱 보시는 순간 아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진짜 모르겠구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시스업, 오텍 이런 식으로 가듯이 다른 쪽에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왠지 가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종목 찾아가지고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료 추천으로 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도 있지만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무료 추천만 받아서 주식을 하실 바에는 그냥 혼자 하세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옛날에 무료 추천 받아가지고 종목을 200개 가까이 사신 분을 제가 봤어요. 200개? 되게 많죠, 그죠? 네. 저도 150개까지는 많이 만나봤는데 200개는 저도 처음 만나봤어요. 근데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딴 데서 하시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 무료 추천이래요. 다 무료 추천이에요. 200개인데 200개 전후였거든. 잘 모르고 하신 초보예요. 초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200개를 샀는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200개를 샀는데 그 200개의 종목이 다 다르겠죠, 그죠? 종목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차트는 똑같아요. 차트가 똑같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차트가 똑같아요. 어디서 샀냐 했더니 전문가가 아니고 저 유튜브 방송 듣다가 다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차트가 똑같다고요. 200개가 다 하나같이 예를 들면
파미셀이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런 자리에요. 거의 다 요런 데 샀어요. 아니면 요런 데 샀던가. 매수가가 다 여기에요. 차트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판박이에요. 희한하죠? 어떻게 200개가 똑같을까? 재료도 다 다르고 테마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른데 200개가 거의 여기에요. 차트는 똑같아요. 그게 다 무료 추천이고. 왜 그러냐면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단기로 그냥 무료 추천 받으시면 단기건 수익건 중기건 간에 거기서 무료 추천 받으시면 다 여기서 추천 나와요. 제가 그래서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추천 안 받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200개 갖고 있는 분이 200개가 똑같을 정도면 2개, 3개 받으신 분들은 2, 3개가 안 똑같을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200개 중에요. 한 20개만 20개? 너무 작다. 50개만 이런 데 사서 똑같은 기간을 들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수익 많이 납니다. 200개 중에 50개만 이런 걸 사놔도요. 그 50개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 나머지 150개에서 나오는 손실을 다 메꿔버리고 남아요. 그러니까 제발 무료 추천 좀 그만 받으세요. 그게 장돌뱅이지. 그게 뭡니까? 장돌뱅이 뭔지 아시죠?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떠돌아다니세요? 힘들게. 공짜는 공짜일 뿐이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저한테 얘기 처음 들으시죠? 네. 저도 이제 제 옆에 이제 휴민트들이 말해요. 휴민트라고 하죠. 휴민트. 네. 근데 아무튼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200개 종목이 다 차트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 무료 추천은 보통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천 안 합니다. 그래도 여기나 아니 한번 꺾어지는 자리 있죠. 이런 데서 나가지.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런 데서 추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유튜브 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유튜브는 공짜가 아니에요. 광고가 붙기 때문에 그건 공짜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이제 캠핑이나 낚시 다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주변에 요즘 그런 게 이제 요즘에 또 유행하니까 저도 캠핑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캠핑을 이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캠핑이건 낚시건 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을 받고 하는 데가 훨씬 좋아요. 돈을 막 몇십만 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단돈 5,000원이라도 이제 5,000원, 10,000원이라도 자릿세를 받는 데를 가면 깨끗하고요. 깨끗해요. 돈을 준 만큼 뭘 합니다. 깨끗하고 그만큼 와서 간섭을 안 합니다. 5,000원이라도 주면. 근데 완전 공짜 있죠. 그런 데 가면 더러워요. 쓰레기 넘쳐나고. 조금이라도 돈을 내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니까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요. 공감 가시죠, 그죠? 실제 그렇다니까요.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도 5,000원, 만원 그 할아버지들이 돈 받아 오시는 데가 있어요. 드리면 뭘 안 합니다. 오히려 좋은 말로 여기 뭐 좋은 데 있다고 알려주고 하십니다. 단돈 5,000원이라도 드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유튜브가 이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광고 안 달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보기에 이제 함부로라고 느끼겠지만 전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광고 안 달거든요. 유튜브 채널 2개 운영하는데 광고 안 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할 말 하잖아요. 근데 광고를 달면 그런 말을 못해요. 아무튼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 추천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얘기를 코로나 관련주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로나 관련주 사시려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 코로나가 추세가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 이제 일일 확진자 숫자를 내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들었다 놨다 할 때 잘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까지 맞죠? 그렇죠? 그래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코로나 관련주 갖고 수익을 내야지 하고 갔는데 이런 데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잘해야 본전 오고 이런다니까요. 파미셀도 셀트리온 같은 게 올라왔으니까 천만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이거 떨어졌을 거예요.
잠시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무료 추천 아무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이해되셨으면 아무튼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11월, 12월 달에 그 정말 좋은 기회인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가서 물려요. 아예 그냥 또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주식을 아예 안 하고 그래버리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손해긴 한데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큰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경험도 안 늘죠. 실력도 안 늘고 그죠? 네. 그냥 푸념만 늘고요. 푸념만.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경험과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그냥 푸념만 늘고 걱정만 늘어납니다. 남들 원망이나 하고 있고. 근데 또 주식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적극적인 건 좋은데 이제 무료 추천, 이제 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료 추천 가서 하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공개 방송이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 편하게 좀 할게요. 왜 그런 데 가서 하세요? 그러면 유료로 받는 데는 믿을 만한 데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데 가입 안 한대요. 저는 이제 유료 회원을 이제 모시고 있는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무료라는 데는 뭐가 이렇게 믿음직한데요? 대답 못합니다. 무료라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신뢰가 가냐고 대답 못한다니까요. 공짜니까 하는 거예요. 공짜니까. 근데 또 얘기하죠. 네, 유튜브는 공짜가 아니에요. 네,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네. 유튜브 그 한 달 회비 그 프리미엄 회원 그 가입하는 것도 있죠. 거기 지금 8,000원 하나요 지금? 네, 저도 그거 하나 그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8,000원을 주면 귀찮게 광고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뭐든지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 이제 무슨 돈을 받는 거는 좋은데 무료 추천이나 아니면 비관론자들 그 이상한 얘기는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속아가지고 종목 잘못 사면은 망가지고 그죠? 네. 이상한 비관론자들 얘기 잘못 들으면 심리 망가지고 종목 잘못 받으면 계좌 망가지고 그러다가 손실나면 가정이 망가지신다고요. 가정이. 특히 남자분들 그죠? 네. 주식하시다가 돈 잃어버리면 그 사모님한테 또 얼마나 또 저기 또 바가지를 또 긁히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무료는 무료일 뿐이에요.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아까 그 200개 있죠? 네. 200개를 산 사람이 그분이 종목이 차트가 다 똑같았습니다. 거기서 소름을 돋으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하시는데 물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대선주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선주를 하셔야 되는데 대선주도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이낙연 씨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낙연 씨 관련주 쭉 얘기하면서 1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언제 가장 그 개인들한테 관심이 제일 많았냐면 성원을 보시면 됩니다. 성원이 고점을 찍을 때가 언제였었죠? 여기였었죠. 작년 12월달, 올해 1월달, 그죠? 그때 막 뜨겁게 급등했었거든요. 여기하고 특히 여기인데 이 두 개가 고점이었죠, 그죠? 네. 요 자리였어요. 1번, 여기 2번이면 1번, 특히 1번 둘 다 똑같긴 한데 1번에 있을 때 특히 남자분들 나이는 50대 이상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절대로 이낙연주를 안 팔 거래요. 안 판대요. 이낙연 씨가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안 판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밑에서 산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고 여기서 사신 분들이 절대로 안 팔 거라고. 수익이 한 10%, 20%, 30% 나신 분들도 절대로 안 팔 거라 그랬어요. 이낙연 씨가 완전 안 파신다고. 근데 이분들 지금 그분들 말씀대로 주식을 들고 있을까요? 손절했다고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손절했고 그나마 들고 있는 분들도 심리가 지금 되게 안 좋으시겠죠? 대선주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거 옛날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0년 전,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이게 먹혔어요. 지금은 안 먹혀요. 바뀐 지 한 1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바뀐 게 10년 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누가 급등을 하죠? 이낙연 씨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떨어질 거라 했잖아요. 선거 끝나면.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대학교 전공도 저는 정치 외교학과가 아닌데 저도 알잖아요. 이낙연 씨 지지율도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니까 그럼 누구께 올라오겠어요? 그 다음 사람이 이재명 씨였잖아요. 그죠? 이재명 씨가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월달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또 50대 이상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회원들 중에 50대, 저희 회원들은 50대가 제일 많으세요. 나이로 따지면. 근데 이제 그 대선주 가지고 이제 고집 부리시는 분들 나이대가 보통 50대에서 60 사이세요. 요분들이 대선주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50대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50대예요. 보통. 이해되시죠? 네. 50대 분들이 주식을 상대적으로 잘 하십니다. 근데 대선주 쪽에 이제 들어오시면 약간 자기 고집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가 7, 8월 달에 급등하죠. 그때 누구였죠? 에이텍이었잖아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에이텍을 보시면 여기서 그랬어요. 절대 안 팔 거라고. 선산을 지키는 그 노인분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안 팔 거라고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데서 추천했거든요. 저희는 다 팔았어요. 이런 데서 다 팔고 나갔는데 주식을 비싸게 사신 분들이 비싸게 사서 얼마 먹은 게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 치를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인간지표거든요. 인간지표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인간지표. 제가 회원들한테 꼭 얘기해드려요. 제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 이거 안 판답니다. 그럼 우리 회원들이 그래요. 우리 팔죠. 우리 회원 중에 안 팔고 있는 분들도 그 얘기들은 팝니다. 왜요? 고점이거든요. 다른 말로 과열 구간. 팔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안 물리는 방법이죠. 네. 안 물리고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뒤집으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식을 사고 수익을 매집된 종목을 이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뒤집으면 돼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 파미셀이나 저런 것처럼 아주 많이 떠 있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저런 종목도 있지만 바닥에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관심도 없는 그런 종목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왜 그런 걸 살 생각을 안 하실까요? 얘기를 해드려도 여러분들 안 사신다니까요? 아니다, 얘기해봐라. 우리가 사겠다.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저는 무료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추천해도 여러분들 안 삽니다. 거짓말 같죠? 안 사요. 사시면 망가뜨리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다 그래요. 이런 데서 추천하면은 편해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왜 비전문가들, 유튜버들이 무료로만 그렇게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왜 종목을 그렇게 똑같은 일에서 추천하는지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20, 30대예요. 비전문가라 그랬죠, 유튜버들. 네.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급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썩들썩거리니까 여기 있는 걸 추천합니다. 실력을 보여주려고. 빨리. 여러분들 왜 살까요? 네. 빨리 수익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또 성질이 급하시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유튜브 하면은 보통 그래도 뭐 조회수 몇백 개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최소한 누가 여기서 종목을 세게 얘기하면 그 종목 한 1, 200명은 사거든요. 아무리 영향이 없는 사람도 1, 200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중 조절할 것 같으세요? 안 하죠? 여기서 추천할 때는 비중 조절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추천하는 사람도 비중 조절하는 얘기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안 하겠죠? 네. 근데 수백 명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 없을 때 추천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거래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종목 망가진다는 거 다 압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뭐 50만 주, 30만 주 나오는데 수백 명한테 이걸 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당 한 500주만 사세요. 그럼 개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겠죠.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래할 수 있는 걸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무료 추천주들이 비싼 자리에서 추천이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걸 여러분들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사실까요? 속는 거죠. 간다 더 간다 또 간다. 앞에서 이만큼 갔는데 앞으로 이만큼 더 갈 거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조정이 온다고 그럴 때 개인들이 왜 속는 줄 아세요? 앞에서 이만큼 하락했는데 또 그만큼 빠질 거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쉬워요. 네. 하버드를 나오셨건 서울대를 나오셨건 뭐 학교 근처를 안 가셨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직전 거 갖고 속입니다. 앞에서 이랬으니까 이럴 거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믿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믿습니다. 직전 거를 잘 믿습니다. 물리시는 분들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앞에서 이만큼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수익을 냈다. 그래서 또 갈 거다. 앞에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만큼 떨어지거나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다. 더. 최소한 이만큼 아니면 더. 최소한 이만큼 오르거나 더 오를 거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몰리죠. 남 얘기하듯 해서 죄송한데 저도 옛날에 초보 때 그랬어요. 제 얘기예요. 제가 누구 욕을 하겠어요? 제 욕한 거예요. 저도 이랬어요. 아시죠? 속여본 사람보다 속아본 사람이 뭐 둘 다 똑같긴 한데 저는 속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많이 속아봤거든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해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종목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서 그걸 사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걸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저도 실제로 옛날에 겪어봤고. 저는 여기서 추천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어요. 없었겠어요? 해봤어요. 근데 금방 접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수익 내드렸어요. 옛날에 단기매매 저 진짜 잘했거든요. 하루에 3% 5%짜리 상한가 15%일 때도 전 열심히 했어요. 이런 데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진짜 대머리 되겠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대머리가 된 거면 그건 감사한 거죠. 내가 아빠 닮은 거니까. 그죠?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거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 풍성한 머리를 물려주셨는데 제가 이상한 짓 하다가 대머리가 된 거면 그건 제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두상 이쁘신 분들은 머리가 좀 그렇게 탈모가 되셔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상이 안 이뻐가지고 저는 머리 빠지면 이상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무튼 진짜 머리 많이 빠졌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해드리죠. 물리지 마시라고.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 얘기하고 대선주 얘기하다가 왜 이쪽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래요. 그쪽 가서 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돈 벌 수 있어요. 자, 그쪽 가서 하세요. 그러면 다 일로 가요. 다 여기 들어가서 저 샀어요. 그래요. 뭐 샀는데요. 이런 거 샀대요. 미치는 거예요. 잘 되시라고 그죠? 공방 열어가고 좋은 얘기 해드렸는데 가서 이상한 거 사온 거예요. 이상한 걸 사온 거예요. 이상한 걸. 아셨죠? 네. 이런 데 가서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무료 추천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료 추천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얘기하자면 200개 종목이 어떻게 차트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예, 돌멩이 어서 오세요.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우리 방 추천주는 없더라고요. 우리 방 추천주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없었다니까요. 한 몇 개 있었나? 두세 개? 5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고점에서 팔고 물량 거의 다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 왜냐면 추가 상승 나올 여러 개 있어갖고 좀 남겨놓은 거 있죠. 그런 거 한 서너 개, 5개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빼고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확실하게 그 무료 추천주들하고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저희 방에서 매집하고 있는 차트, 종목들 차트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렇게 보고 있었죠? 우리는 바닥에서 이런 걸 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이텍이라는 차트를 좀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죠. 아, 그래, 우리 여기 거라고 있구나.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눌림목하는 종목을 우린 사서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더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후로 종목들이 잘 풀렸습니다. 차트를 뒤집는 게 있거든요. 이거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담인데 연말이니까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 좋은 거 하나 배우고 싶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저도 이제 올해 마지막 공개 방송이거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에이텍이 여기서 이런 이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 자리일 수도 있고 요 자리일 수도 있고 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자, 이미 지나갔으니까 고점은 이게 8월달이었죠. 8월달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월달이죠. 반등 나왔을 때가 10월달, 그 지금 12월달인데 약간 거래가 조금씩 보이죠,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거예요, 그냥. 네. 차트 보실 때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안심이지요. 주가가 여기에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궁금하시죠? 주가가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되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보통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네. 안 궁금하세요? 네.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게 궁금하실 때는 자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여기 이미 지났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판단이 잘 안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차트만 놓고 보려니까, 그죠? 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차트만 놓고 보다 보면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흔한 말로 약간 아리송할 때는 차트를 뒤집어 보시면 돼요. 짠, 뒤집었어요. 주가가 자, 이 차트를 보실 때 올라올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냥 느낌에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 들어요? 이 정도면 바닥 잡고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떨어질 거 이런 생각보다는 좀 올라올 것 같지 않냐고요. 그쵸? 그래요. 마지막에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여기 아까 1번 찍으신 분들 중에 그죠? 이 정도면 올라오지 않겠나? 그쵸? 네. 그럼 이 차트를 뒤집으면 되겠네. 다시 뒤집어 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면 돼야 안 돼요? 요것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조금 애매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에이텍을 저는 그래요. 지금 요거를 여기서 만약에 사고 싶어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시기에는 지금 요게 바닥일 수는 있어요.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되긴 됐어요. 31,000원에 있는데 이 정도면 되긴 됐는데 뭐가 조금 부족해요. 바닥을 잡으려면 우리 집 질 때
집 지을 때 바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그 바닥 공사를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바닥 공사를 하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요. 좀 시멘트를 좀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말려야 되겠죠. 시멘트 붓자마자 바로 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말린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이제 경화될 때까지 네.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멘트를 더 여기다 들이부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네? 거래량, 그죠? 네.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돼요. 시멘트의 비율을 했는데 레미콘 골재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 되겠죠. 쫙 뽑으면. 이해되시죠? 이게 나오면 차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력이 정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돼요. 난 여기서 번지 점프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3만원인데 까짓거 8천원 가도 나는 고하겠다. 그 정도의 사자의 심장을 갖고 계시면 그 정도면 사자죠. 그죠? 네. 8천원 와도 난 노프라 볼라. 난 문제 없다. 네. 네. 그러시면은 사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네. 8천원 간다는데 누가 죽겠어요. 그죠? 3분의 1 토막이 더 나는 건데. 3분의 1 토막은 저기 그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자를 때 3분의 1 토막 내는 거고 주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네. 제가 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거래량이 보이거든 그때 움직이시면 돼요. 거래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떨어졌다. 그러면 네,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봉이 딱 나왔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사야 돼요? 아니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살짝 누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싹 산 다음에 이재명 씨 지지율이나 그런 추세를 보면서 나중에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이텍을 쳐다보면서 지금 살까 말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이거 언제 오나 싶어갖고 턱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니까. 또 3,000%로 빠졌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저한테 3,000%지만 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언제 본전 오나 그러고 있어요. 세력들이 올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본전을 한 번에 주겠어요? 아니면 본전에 줄 듯 말 듯 하면서 괴롭히겠어요? 괴롭히겠죠? 네. 그러면 본전을 주는 척하다 내려오겠죠.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도 나오고 양봉도 확인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지지율 같은 거 확인해 보고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네. 지금 급하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다가 양봉 나오면 그래 다음에 눌러줄 때 사면 되지 뭐.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요 여기서 얘기 끝날 것 같죠? 3,000%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볼게요. 대선주를 좀 공략하시라고 지금 자꾸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재명 씨 대선주가 요번에 처음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올라갔던 적이 있을까요? 참고로 이낙연 씨 관련주는 2018년도부터 급등했거든요. 2018년 말부터 2019년, 2020년 꼬박 3년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만으로 인형 꼬박 채우셨고요. 네. 하여튼 많이 갔어요. 이재명 씨 거는 에이텍 보면 이번에 처음 간 것 같죠? 아니요. 이재명 씨 거 2016년 4년 전에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탄핵 때. 이재명 씨께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4년 넘게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많이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 문재인, 안희정,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순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 씨 혼자 남았으니까 이 사람께 다시 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장에 이미 이재명 관련주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여기서 더 오르고 뭐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대권 후보로 더 이렇게 발돋움한다고 치자고요. 그 이재명 주가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세력이면 에이텍 같은 거를 또 이만큼 앞에서 올라간 것만큼 또 올리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찾아보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새 차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에이텍을 고쳐서 타시겠어요? 에이텍이 2016년에 뽑았는데 차로 비교하면 딱 맞더라고요. 에이텍은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는 2016년에 그러니까 2016년 시기인가 차가 4년이죠. 4년 5년 끌었어요. 내년이면 이제 6년 차 되겠죠. 6년이면은 뭐
6년 됐다고 차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슬슬 고장이 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슬슬 고쳐서 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고쳐서 타도 되고 아니면 새 차를 뽑아도 돼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돈이 있어요. 차다 보니까 자꾸 장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를 고쳐서 타시겠어요? 새 차 뽑으시겠어요? 새 차 뽑으시겠죠? 그렇죠? 네. 에이텍이 또 고장이 많이 났네 또. 에이텍이라기보다 이재명 관련주 이제 그 2016년부터 움직인 게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났어요. 그럼 더 새 차를 뽑으시겠죠? 네. 세력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네. 세력이 새 차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에이텍도 좋지만, 그죠? 네. 에이텍 말고 세롱이 나오겠죠? 세롱이 뭐가 나오겠어요? 찾으면 되죠.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도 아까 코로나 관련주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방에서도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는 후발주자들이 갈 거다. 그러니까 제발 물리지 마셔라. 그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 관련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불쌍한 거죠. 가서 또 에이텍이나 또 이런 거 붙들고서 아니면 막 지금 급등하고 있는 동신건설 붙들고 지금 사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새 거 찾으시라고, 새 거. 이재명 씨는 2016년부터 급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프리엠스예요. 2016년 탄핵 그때 할 때 에이텍도 그때 이만큼 갔어요. 적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때만큼 급등한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파동기라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 이건 코로나 때문에 좀 추가로 나왔던 거고. 본격적으로 올라온 마디 길이를 분석해보면 여기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차트 올라온 모양새도 똑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했었단 얘기예요. 중고차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관련해서 급등할 때 개인들이 에이텍을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그럼 무거워서 못 가거나 가더라도 지저분하게 갈 가능성이 커요. 새 거는 쭉 가는데 중고차니까 자꾸 장고장이 나서 가다가 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퍼진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힌트 하나 드릴까요? 어려운 힌트인데 이재명 관련주는 인맥주만 같지 정책주는 관계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낙연 씨도 끝났을까요? 난 안 끝났다고 봐요. 근데 이낙연 씨도 3년 동안 인맥주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정책주는 갔을까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도지사 출신이에요. 도지사가 그 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손학규 씨, 김문수 씨 이런 분들이 다 도지사 하셨었죠? 김두관 씨. 도지사 출신 그분들 테마주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많이 행정이니까 했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대선주는 과학이에요. 얼렁뚱땅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알고서 그 다음에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 초록색, 그죠? 네. 그 초록색 그 애한테 가서 맨날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선주는 과학이라니까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고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재명 주하고 이낙연 씨 주가 또 갈 때 앞에서 많이 갔었던 게 또 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안 간 게 뭔 줄 아세요? 정책주예요. 정책주.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죠. 그렇죠. 선거 전에 뭐 풀어요? 돈 풀잖아요. 사람한테 돈 풀어요? 어떤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죠. 정책 좀 많이 가겠네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그럼 내년 3월 달쯤에 주식을 살게요? 아이고. 항상 선반영 돼서 가는 거 모르십니까? 이낙연 씨가 그 당대표 되기 2년 전에 그때부터
테마주가 움직인 거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 그러면 1년 남겨놓고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셔야 되는데요. 그죠? 조정 올 것 같아. 돈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조정이야. 지수 올라가는데 나는 돈을 못 벌었어.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맞네.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맞네. 인맥주는 갔는데 정책주는 안 갔네. 네이버에 찾아봐야지. 네이버가 얘기를 해줄까요? 얘기 안 해줄걸요? 왜요? 여태까지 올라간 데이터가 없거든요. 있긴 있어요. 누군가 글은 써놨겠죠. 근데 하지만 여태까지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본 걸 하셔야 돼요. 네이버나 이런 데는 검색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이미 급등한 거. 테마가 형성된 건 나오지만 아직 테마가 형성 안 된 거라든가 후발주자나 숨겨진 수혜주들은 안 나옵니다. 백날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우리 방이 그거 전문입니다. 그거 전문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안 살아났을 것 같으세요? 회원들 보유종목 중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으세요? 회원들한테도 이런 얘기 상세하게 안 했어요. 알면 갖다 찍어버리니까. 찍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규원들이 또 얘기 듣다가 갖다 찍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존 회원들은 잘 안 그러시는데 신규원분들 중에 이제 빨리 수익 내시려고 조급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막 갖다 찍는 경우가 있어서 종목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낙연, 이재명 씨 관련주가 많이 갔어요. 3년, 4년 이상씩. 중고차라고 그랬죠? 대부분 인맥주입니다. 정책주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이 정책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데, 한 분은, 둘 중에 한 분은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고, 도지사 하셨고, 국무총리 하셨고, 당대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재명 씨도 성남시장 했었죠. 네. 경기도지사도 하고 있고.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이 많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분도. 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입을 뗐겠죠. 말을 많이 했으면 나중에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건 안 지키건, 말이 바뀌건 안 바뀌건 테마는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접으시고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매년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기회였어요. 제가 늘 보여드렸죠. 이따가 심심하시면 또 어디 가가지고 막 저기 무료 추천 받으려고 막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자,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보세요. 자, 보이시죠? 네. 매년 11월, 12월 달이 언제냐면, 자, 요 한 칸 있죠? 요거 한 칸. 요 한 칸이 1년이에요. 큰 조정은 언제 나오냐면, 코스닥에서 큰 조정은 여름이나 늦봄이나 초여름, 여름쯤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그게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진바닥을 찍는 건 언제냐면 11월 달에서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적으로는 폭락이 나오고 나중에 11월, 12월 달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보통 쌍바닥을 찍는데 쌍바닥이 이렇게 W자처럼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쌍바닥이 코스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측이 약간 높아요. 어쩔 땐 뭐 낮은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게 높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거건 간에 이 두 번째 바닥 있죠? 그러니까 이 쌍바닥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등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지죠. 네. 여기에서는 주식을 사면요,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수익 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바닥, 진바닥이라고 해요. 요즘에 뭐 찐이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대요. 찐바닥이 여기에요. 언제라고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예요. 하반기 11월 달에서 12월 달쯤 이걸 많이 찍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있지만 보통 11월,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찍습니다. 그게 언제냐? 여기입니다. 2009년도에는 여기였고 2008년도에는 여기였죠. 그 다음에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11월 12월 달에. 보면은 뭐 지수가 별로 안 올라갔는데요. 이때 뭐 돈 벌렸겠어요? 예, 엄청나게 벌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쟤들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개별주하고 테마주 위주로 가지고 계시죠?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수익이 많이 나려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바닥만 찍어주고 약간만 유지만, 지수를 이제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유지만 시켜주면 개별주 테마주 형세 열려요. 지수가 못 가니까 지수랑 상관없는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점을 찍고 이만큼 올라왔다고요. 이때 테마주요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수가 폭등했죠. 이때 뭐가 갔을까요? 6개월 동안 상승했고 6개월 동안 뭐가 갔냐면 개별주 테마주가 간 게 아니고 중형주 있죠. 중형주 중에서 실적주들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딱 꺾이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그 뒤에 테마주가 간 거예요. 여기는 뭐가 갔을까요? 신라젠, 셀트리온. 그때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거든요. 그게 간 거예요. 딱 고점을 찍는 순간 그때부터 개별주 테마주가 막 간 거예요. 그때 개별주 테마주가 갈 때는 지수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지수가 못 가고 버벅거릴 때 있죠. 여기에서 개별주 테마주가 갔어요. 지수가 꺾여야 개별주 테마주 간다고요. 근데 지수가 조정 나올까봐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진짜. 여기에서도 지수가 꺾였을 때 그때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 여기 11월 12월 때 여기서 주식 샀으면 돈 벌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오니까 비관론자들이 조정 온다, 피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미치겠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지금 미치겠다고 표현하죠. 왜 여러분들을 속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요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저점 대비 두 배 올라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목소리 이렇게 내볼게요. 2배 올라왔잖아요. 이러면 폭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옛날에 못 보셨어요? 이렇게 급락한 거? 코로나 안 끝난 거 모르세요?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경제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현금 들고 있으라 그래요. 바닥 나오면 연락 준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바닥 나오면 꼭 연락 준대요. 나 연락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10년, 20년 하면 올까 말까 폭락이었다니까요. 여기라니까요. 확 끌어내렸을 때 여기라니까요. 그래 보면 안 돼요. 자, 간단 명료하게 딱 5분, 10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오전 방송 길게 안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왜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부터 급락한 건데 여기서 원래 미국 따라서 갔었어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급락한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크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 중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메꿔놓은 거예요. 원래 있을 자리에다가 그냥 갖다 놓은 것 뿐이라고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코스닥이 여기였었어요. 900포인트쯤. 근데 3년 동안 이 생고생을 한 거예요. 맞지 않나요? 원래 있을 자리는 여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야죠. 계산을 여기서부터 해야지.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돈 넣으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하시지 않나요? 수익률을? 주식시장에도 유동성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지. 왜 여기서부터 계산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건 지수고 그 다음에 개별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종목 한번 보세요. 크게 올라온 거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뭐 미중무역 전쟁 때까지 볼 것도 없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크게 올라온 거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그때 3월달 폭락 이후에 뭐 회복 정도는 됐겠지만 거기서 크게 올라온 거 없죠? 시세 부출한 거 없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려놓은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죠. 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개인들을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이 돈 들어온 건 무시하고.
이거 무시하잖아요. 돈 들어온 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차트만 보는 거. 차트 여기만 보는 거. 여기를 봐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긍정적인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은 것 뿐이고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죠? 신고가예요. 신고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어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산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자꾸 매도 물량을 내보내서 방해를 하겠지만 최근에 개인들이 하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항도 없고 주식을 거의 안 샀기 때문에 나중에 팔 물량도 별로 없어요. 세력들만 물량을 거머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주가를 더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하고 그냥 빠지시겠어요? 저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올리겠네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쵸? 네. 무저항이라니까 무저항. 그냥 미끄러지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또 개인들이 또 눈치채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후려치겠죠. 언론에 안 좋은 뉴스 뿌리면서 그쵸? 네. 막 속이겠죠. 가끔씩 음봉 때리면서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식은 손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양봉만 나오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 때로는 음봉도 맞으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머리 쓰는 매매 기법을 배우지 마시고요. 크게 하는 걸 배우세요. 그래야지 크게 하는 거를 크게 보는 법, 그 다음에 크게 매매하는 법을 배우시면요. 단기 매매 정말 잘 돼요. 스윙 중기 눈 감고도 돼요. 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거 말고. 네. 요즘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처음에 잘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 아무튼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숫자 막 늘어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수가 아까 얘기했었죠? 꺾여야 돼요. 꺾여줘야 살짝 꺾어줘야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가 간다니까요. 아까 그래서 이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수가 코스닥이 크게 뽑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개인들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개인들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죠? 못 벌었어요. 왜요? 대형주 위주로 갔거든요. 이 당시에 개인들 너무 힘들어서 대형주 안 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최근에 지수 올린 건 누구예요? 코스닥 중대형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들고 계세요? 개별주, 테마주, 소형주 갖고 계시죠? 힘드시죠? 수익이 잘 안 났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쳐서 이 시장을 떠날 때, 집어 던질 때,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반응을 안 하실 때 그때가 바닥이고 그게 찐바닥입니다. 진바닥도 아니고 찐바닥. 이런 저점을 찍는 바닥이 아니라 쌍바닥 중에 오른쪽 바닥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비감노자들 말 듣지 말라고.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공중에서 한번 찍고 갑니다. 중국 영화 보면 왜 무린 고수들이 막 다 허황된 얘기겠지만 막 날아가다가 막 그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 무린 고수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보면 막 공중에서 막 어디를 막 밟고 막 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네. 주식이 그렇게 갑니다. 허공을 짚으면서 뭐를 찍겠어요? 여러분들의 걱정을 밟고 그걸 도약판으로 써서 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속으로 쾌지를 외치시면 됩니다. 그때 주식을 사시면 대신에 이제 올바른 걸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사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수익 여태까지 못 내신 거 한 번에 다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만큼 비관적이고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지금까지 잘 들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불안하다 절대로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힘드시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벤트는 오늘까지니까. 네. 아무튼 힘내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셔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시면 뉴스 보지 마시고 자꾸 계좌로 보지 마세요. 뉴스 자꾸 보신다고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뉴스가 뭐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늦게 나옵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 시간이 훨씬 늦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방송 중에는 뉴스 잘 안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원할 때는 확인을 하지만 잘 안 봅니다.
일반 개인들하고 다른 길을 가거든요. 네. 아셨죠?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차트 그만 보시고. 오후에는 이제 오후 방송을 이제 2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2시 반. 네. 오후에는 이제 그 지금 뭐예요? 대선주 얘기 조금 하다가 말았죠, 그죠? 이게 조그만 거예요. 네. 오후에 대선주나 그리고 코로나 테마주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물리지 마시고 네. 무료 추천주 그 그늘에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전장 수고도 많이 하셨고 네. 오후 방송은 네. 2시 30분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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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창투님도 어제 참 노래도 참 그 우리 창투님이 대박이야 노래 불러주셨는데 아주 끼가 많은 분이에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